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남 이천여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열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을 기렸습니다. 음주 운항이 해마다 100여 건 적발되지만 면허 취소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남의 모든 산업단지 지붕이 태양광 발전소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절반인 107개 공장 지붕에 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같은 장소에 봄에는 양귀비를 심어 양귀비 축제를,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어 관광객을 끄는 이색 농촌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부처님 탄생 2559주년을 맞아 경남의 2000여 곳의 사찰에서도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스님들과 불자 모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누리에 펼치기를 기원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개의 연등으로 꾸며진 사찰 안에서 종소리와 함께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불자들은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고 참불가를 부르며 부처님의 자비가 주변 모든 사람에게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자비하고 거룩하신 부처님 전에 우리가 두 손을 합장을 하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모든 우리 자식들 건강과 행운을 빌고 또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하루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번뇌시 적고 또 욕심에 젖은 그런 마음을 그 등불로서 깨끗이 씻어버리는, 너한테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의 등을 갖다 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잇따랐습니다. 저를 찾은 어린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얀 종이에 반야심경을 옮겨 적습니다. 어른들도 사찰 마당에 차려진 체험장에서 작은 연등을 만들며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늘 행복하고 우리 손자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합천 해인사와 하동 쌍계사를 포함해 경남 지역 2000여 곳에서 열렸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경남은 오늘 창녕과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이 33.4도와 32.4도로 기록된 가운데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사천과 합천, 함안, 의령 등 경남 8개 시군으로 폭염주의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창원과 김해에서는 이틀 연속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선박을 몰고 해경에 단속돼도 개의치 않는 한 선장의 모습 KBS 뉴스를 통해 보도해드렸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배를 몰아도 좀처럼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560톤급 유조선을 지그재그로 운항한 선장. 이상한 양반아, 술 안 다시는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대학에. 자동차 운전이었다면 면허가 취소됐을 정도였지만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어이없는 당당함의 배경은 선박 음주 단속의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자동차 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선박 운항은 0.03%가 넘으면 단속될 뿐 음주량에 따라 처벌이 커지지 않습니다. 대형 사고를 부를 만큼 만취 상태여도 한 번 적발되면 해기사 면허 정지 석 달에 그칠 뿐입니다. 잘못한 것 같은 경우는 농도별 해가지고 아마 다른데 여기서 은행금 지분 같은 경우는 그런 서부적인 기준은 지금 기반되어 있습니다.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이마저도 모범적 선박 운항의 경력,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음주, 인명재산 피해 미미 등 처벌을 절반까지 줄일 조항이 수두룩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어도 사고만 나지 않았으면 면허를 취소당하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음주 때문에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선장이나 선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선박 음주운항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음주운항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된 것만 100여 건에 이를 정도입니다.
선박음주의 단속 기준은 지난해 말 0.05%에서 0.03%로 강화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그대로여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경남에 있는 산업단지 공장의 지붕이 모두 태양광 발전소가 됩니다. 발전소가 모두 가동되면 경남 도내 가구 수의 3분의 1이 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받게 됩니다. 보도에 천현수 기자입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공장 지붕 위를 온통 태양광 발전 패널이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한 전기는 전력거래소에 판매됩니다. 85개 공장이 들어선 이 산업단지에서 34개 공장 지붕이 발전소입니다. 3,7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장 지붕도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친환경 녹색 산업단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가 잘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국가산단 2개를 포함해 21개 산업단지가 있고 공장 지붕 면적은 8만 4천 제곱미터입니다. 경상남도는 산업단지 지붕을 모두 태양광 발전소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단지 내 그 강화한 지붕은 사실 잘 놀고 있지 않습니까? 놀고 있는 그 지붕을 10분 활용해서 지금까지 절반 정도인 107개 공장 4만 제곱미터의 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하루 670만 킬로와트, 49만 6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경남도 내 가구 수의 3분의 1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7억 원어치의 전력을 태양광에서 얻게 되고 연간 1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입니다. 경상남도는 새로 설립되는 산업단지에는 건설 때부터 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소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중국 산둥성의 타이치그룹이 함양 일반산업단지에 대규모 2차 전지 공장을 건립합니다. 경상남도는 함양 일반산업단지에 타이치그룹과 세계협력사가 공장을 건설하는 등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27일 서울에서 타이치그룹 등 국내외 11개 기업체와 4,200억 원 규모의 투자 설명회를 갖습니다. 창원의 주남저수지는 경남의 대표 철새 서식지지만 아직 외지인들을 끌어들이는 관광 자원은 되지 못했는데요. 창원시가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동읍의 주남저수지. 매년 철새 20만 마리가 단영하고 가시연 등 많은 수생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이 즐겨 찾는 좋은 나들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지인을 끌어들일 매력적인 관광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자연 생태 그대로인데 오는 사람들은 좀 풍경을 보려고 오거든요. 대체적으로 마음속에는. 이에 창원시가 겨울 철새 탐조 위주이던 주남 저수지에 본격적인 생태 관광을 추진합니다. 주변 다호리 고분군이나 북면 단감 특구 지역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철새를 비롯해 다양한 생물들이 사는 만큼 주남 저수지가 생태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관건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 주민의 협조가 없으면 언제든 개발 압력에 휘둘려 생태 관광이 걸림돌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민이 저수지 주변 자연을 보존하고 관광 상품 가치가 높아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생태 관광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팔아서 지역에 돈을 가게 할 것인가. 다른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런 활동을 하더라도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일부가 지역으로 남는 체계를 만들면 됩니다. 창원시는 생태 관광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봄에는 양귀비를 심어 축제를 열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축제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농촌마을이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가을 흐드러진 메밀꽃과 코스모스 꽃덤불로 장관을 이뤘던 화동 북천면. 같은 자리에 봄의 끝자락인 요즘 꽃양귀비가 들판을 붉게 수놓았습니다. 얇고 부드러운 꽃잎이 탐스러운 자태를 뽐내 절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Very, very beautiful, wonderful.
양귀비꽃이 이렇게 많고 아름다운 줄 처음 봤어요. 5만 제곱미터 가득 탐스러운 다홍빛 물결이 일렁이는 것은 올해가 처음. 봄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던 농지에 15개 농가가 함께 꽃을 심은 겁니다. 화려한 풍경에 더해 사계절 내내 땅을 쓰기 위한 농민들의 아이디어입니다. 하계에는 코스모스 메밀을 심어서 축제를 하고 동계에는 사료작물을 심어서 축산농가에서 수거를 해가게 됩니다. 그리 하다가 양귀비를 한번 파종해서 봄에도 관광객을 마주하면 어떻겠느냐. 벼농사 대신 꽃을 심으면 일정한 보상비를 받고 관광객 방문이 늘어 농가에도 이득입니다. 잦은 비로 예상보다 빨리 핀 꽃 양귀비는 보름 정도 수만 개의 봉우리가 피고 지기를 반복합니다. 하동구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북천 꽃 양귀비 축제를 열고 꽃물 들이기와 꽃잎 따기 등의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 육군 39사단이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함안으로 이전합니다. 39사단은 이전 기간에 각종 군장비와 설비, 용품 등을 모두 함안군 군북면의 새 사령부로 옮깁니다. 다만 신병교육대는 현재 입소한 신병들의 훈련이 끝나는 오는 7월 초에 이전합니다. 39사단은 다음 달 24일 함안 군민들을 초청해 이전 기념식과 사단 창설 60주년 기념식을 함께 열 계획입니다. 나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밀양에 나노 상용화 지원센터가 추진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경상남도 밀양시와 협약을 맺고 경남적 기업체 나노 원천 기술을 이전하고 나노 상용화 센터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노 사업은 1에서 100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을 소재, 에너지, 바이오 분야에 적용하는 산업으로 세계 시장은 연평균 21%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가 고장이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진주를 출발한 KTX 산천이 고장을 일으켜 승객 190여 명이 마산역에 내린 다음 다른 열차편으로 갈아타 예정보다 10여 분 늦게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열차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평화선언 2주년 기념 행사가 오늘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 창원지부는 기념식이 끝난 뒤 창원 시내를 행진하며 전쟁 종식 등 세계평화선언문에 담긴 뜻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새 총장에 최혜범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교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최 교수의 총장 임명을 제가했습니다. 신임 최혜범 총장은 창원대 교무처장과 경남도립거창대학교 총장을 지냈으며 오는 29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경남에서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5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생활 폐기물 처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0.9kg에서 0.87kg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2009년 하루 2,923톤에서 지난해 2,999톤으로 2.6% 증가했지만 이는 인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김해 장군차가 올해 팔도 차문화 큰 잔치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김해 씨는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에서 열린 팔도 차문화 큰 잔치에서 전국 주산지의 유명차 24점 가운데 김해 장군차가 대상을 수상했고 김해 교홍명차 등 4점이 최우수상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씨는 장군차를 지역문화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